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여전히 학자금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리처드 명 AGM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도 좀 깊어가는 것 같고요. 네. 이때가 되면 보통 학생들도 막 마음이 좀 이렇게 막 바빠지죠. 그렇죠. 많이 긴장할 때입니다. 이제 네. 12학년 경우에 재정보조 신청이 벌써 시작됐으니까. 아, 벌써 시작이 됐나요? 그러면요. 예. 재정보조 신청하는 게 좀 약간 시기가 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입학 사정에 무슨 영향이 좀 있나요? 신청 시기가 당겨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마감 일자들이 많이 변동이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해석을 잘 해봐야 돼요. 네. 특히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들을 네.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 있는데. 네. 많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 이제, 2000년대를 21세기를 들어가면서 네. 태어난 자녀들이 워낙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원자들이 거의 한 30% 대학의 지원율을 볼 때 네. 30% 이상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풀이 늘어났다는 건데 예. 거기에 성적이 같은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재정보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죠. 예. 대학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입학 사정에는 대학 자체 내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네. 나중에 등록하는 데서 그걸 조절하는 면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감 일자를 당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감 일자를 당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바빠지죠. 네. 맞습니다. 여름 방학에 예를 들어서 칼리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네. 문학적인 에세이가 아니고 네. 첫째는 describe였어요. 네가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네. why do you want to apply for our college? 왜 우리 학교로 오려고 하는데? 네네네. 네, 근데 와서 뭐 할 것이냐? What do you like to do? 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런 거니까 말은 에세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입학 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3개 대학만 준비를 해도 원래는 한 2달여 가까이 걸쳐서 작업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이 고학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갈 때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11학년에서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당장 애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겠죠. 애플리케이션 종류가 많잖아요. 네. 예, 캘리포니아는 UC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또 동시에 사립대나 또 타주에 어플라이 하려면 커먼 애플리케이션 해야 되고, 또 우리 유재같이 Coalition of Application을 쓰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많지만 그 안에 그 모든 거를 효율적으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보겠죠. 근데 더더구나 학자금까지 신청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특히 조기 전형을 하시는 분들은 네. 많은 대학들이 금년도에는 10월 15일까지 마감 일자를 정해합니다. 조기 전형이요? 예, 조기 전형이라는 이제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 10월 15일은 거의 다 됐는데? 그렇죠. 예. 혹시 이 방송이 나갈 때 이미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우선 마감 일자가 있습니다. 네. 조기 전형 같은 경우 특별히 재정보조 신청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썰이죠. 그냥 썰입니까? 네. 사실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왜냐면 재정보조 기금에는 연방기금과 주정부 기금이 있죠. 네. 대학 자체 내 기금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모든 기준은 형평성에 있습니다. 예, equal opportunity. 네. 그러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그 자격 조건 자체가 네. 학생이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 돼야 되고 물론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재정 보조를 잘 해주는 그런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이 있어요. 훌륭한 주네요. 예, 거기 뭐 멕시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UC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겠어요. 아, 예. 네. 거기야 기름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갤런당 4불 50만 그렇군요. 그렇게 비싼데 기름이 나는데도 네. 다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있겠죠. 네. 그렇게 그 재정 보조 신청을 할 때 네. 학생의 GPA가 4.0 기준에 2.0만 넘어가면 equal opportunity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예, 2.5 못 받는 게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낙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런 equal opportunity가 있기 때문에 need blind 정책을 쓴다는 말은 네. 입학 사정을 하는 동안에 재정 부조의 신청 내용을 봐서는 안 된다는 연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연방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을 결정한 학생에게 대학이 재정 보조로 오퍼를 해줘야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만약에 13개 대학을 하겠다. 네. 그러면 우리가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개 대학을 제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10개 대학의 선정을 네. 어떻게 뽑아냈느냐에 따라서 대학끼리 상호 경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생이 얘가 꼭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뒤에 학교 코드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 얘가 어느 학교를 했네? 근데 우리보다 이 학교에서는 같은 재정 상황에서 5,000불을 더 준다 이러면 그러면 최소한 그거보다 더 나은 장학금이라도 내줘야 되지. 그래서 재정 보조에는 그 니드 베이스의 스칼라십이 더 많습니다. 예. 스칼라십은 우리가 메릿 베이스가 있고 니드가 있는데 네. 니드 베이스의 스칼라십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보조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에서 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그렇네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주로 이 떨어지게 되면 이유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항상 루저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를 결국은 재정 보조 신청했기 때문에 난 떨어졌다는 거로 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몰지각한 사고 방식은 네. 앞으로는 우리가 배제해야죠. 그 학생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마감일이 요번에 좀 당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감일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학생이 많으니까 처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겠고 네. 두 번째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네. 그 오늘 제가 애틀랜타 중앙일보 그 칼럼도 네. 나간 내용인데 네. 실질적으로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우선 마감일이니까 priority deadline이라고 해요. 대학마다 우선 마감일, priority deadline 있는데 그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대학이 예를 들어서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마감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예, 주정부는 그 대학이 어느 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감 일자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주정부 마감일이 가장 빠르다면 뭐 12월 말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그거는 조기 전형이라든가 일반 전형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을 예, 신청 마감일에 있어서 네. 주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네네. 자기가 거주하는 주에 그곳에는 그렇게 마감일에 어떤 조기 전형과 일반 전형의 마감일 구분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대학에서 우선 마감일자 priority deadline을 네.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조기 전형 하는 학생과 네. 일반 전형 regular action 하는 학생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네. 첫째 조기 전형에 뽑는 인원이 있고 네. 일반 전형에 뽑는 인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금년도에 좀 달라진 상황은 네. 조기 전형에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 이 뽑는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늘렸다는 사실 때문이다. 조기 전형. 예, 대신에 일반 전형에서는 조금 줄였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은 그 총 인원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00명 등록, 100명의 정원인데 101명이면 클래스를 오픈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소방 코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기 전형에서 100명 뽑았는데 일반 전형에서 200명을 뽑았다고 치면 네. 그러면 이 조기 전형에서 자기들이 좋다고 했는데 일반 전형에서 더 좋은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네. 항상 좋은 학생을 더 많이 유치를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럼 그 걸러내는 방법이 네. 일단은 뭐 300명이 등록을 한다면 600명, 700명 정도의 어드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결실률을 계산을 해서.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대학의 안테나가 부러지니까 네. 진짜 예측을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기 전형에서도 기본적인 핸들링을 못 해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기 전형에서 어플라이하는 학생 중에 네. 거의 70% 정도를 아예 오토매티컬리 디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편지가 날라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더욱이 심했어요. 네. 편지가 날라오는데 네. 그 편지에 이거 불리한 건 아니다. 일반 전형에 넣고 보겠다. 네. 그냥 핸들을 못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일단은 먼저 텍스노미에 의해서 Academy Index Calculator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탑 있는 학생들을 트레이에 올려서 검토를 하고 네. 나머지는 다 디퍼를 시켜버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도 동의하면 사인해서 보내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추천서 하나 더 넣어라. 네. 예. 그러면 추천서를 제대로 못 받는 애들은 걸러낼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우수한 학생은 추천을 잘 받을 거 아니에요. 추천서 이미 어플리케이션 넣을 때 추천을 넣었는데도 넣었는데도 추가로 더 넣으라고. 오. 그러니까 우리 조지아나 아니면 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방학이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가을 방학도 있대. 학교에 따라서는. 네. 네. 보통 봄방학은 이해는 하겠는데 가을 방학 있는 주가 몇 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땡스기빙 때 조금 쉬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방학이 시작된 다음에 조기 전형의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전형을 뭐 5학교를 넣었는데 하나는 리젝트 당하고 하나는 웨이링 당하고 나머지 3개는 다 디퍼가 돼버리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예, 그러면 그 디퍼된 학교만 추천서를 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추가적인 학교 7개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갖고 10일 사이에 왕창 몰아서 넣으시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에세이가 나올 리도 많고. 네. 추천서를 보내는데 선생님이 한 사람만 다루는 게 아니라 60명, 70명을 다루는 카운셀러면 네. 기분이 좋을까요? 화낼까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학에 스키장 가 있는데 귀찮겠죠. 네, 갑자기 60개, 중인데. 70명이 네. 만약에 몇 개씩 더 넣어달라고 그러면 네. 좋은 레코멘데이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미리 자세히 알고 지금 입학 사정을 할 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추가적인 학교나 모든 거를 칼리지 셀렉션을 잘 해놔야지만이 성공적인 이 진학과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맨 마지막에 가서 네.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젊은 미소와 활기가 있는 곳 카페 믹스. 최신 최고의 빙수 메뉴들과 최고급 커피, 푸짐한 돈가스에 치킨까지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인기리에 방영 중인 카페믹스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세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카페믹스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어리티 데드라인을 넘긴 경우에는 대학 자체 내에 장학 기금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아이들당 뭐 3만 불도 주고 5만 달러도 주고 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정원인데 지금 보니까 130명이 등록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일반 전형에서 더 좋은 애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랭킹을 쭉 매길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게. 예. 그리고 나머지 밑에 30명은 제발 등록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오겠다고 500불, 800불 내면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얘가 학교의 재정보조의 우선 마감 일자를 넘겼나 안 넘겼나 이거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넘겼지만 얘는 진짜 선호하는 학생이야. 그러면 있는데도 제대로 줄 수 있고 네. 네. 자기들 권리니까. 네. 만약에 넘겼다 그러면 잘 됐네. 아, 그래서 너는 우선 마감일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35,000불을 못 주겠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유지에서 3분의 2 장학금 준다 그랬는데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 5만 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어디 보내시? 유지를. 저는 콜롬비아 보내지만 네. 뭐 저는 유지를 보냅니다. 문제는 네. 그렇게 많은 빚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갈등이 갈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해도 애들이 또, 나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빚지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반대 현상도 있어요. 아이들은 나 이 학교 꼭 가고 싶은데 울어요. 근데 부모는 야, 우리 아빠가 지금 5만 달러밖에 못 버는데 너는 어떻게 5만 달러를 내면서 거기 가냐. 우리는 아무래도 텐트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제2의 세컨 베스트에서 장학금을 몇만 원 줘서 주머니 돈이 만불밖에 안 나면 요즘에는 이 학교도 좋단다 하면서 이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하죠. 네. 뭐 입학은 일단 여기서 하고 나중에 트랜스퍼를 하자. 예, 트랜스퍼 하자. 네.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네. 일단은 우린 가정이 힘드니까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네. 단과대 갔다가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 많아요. 예, 그러다 트랜스퍼 하자. 네.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절대 트랜스퍼 아니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인데. 아니, 이게 솔직히 사담이 있지만 네. 어차피 커뮤니티 칼리지 보낼 거면 네. 뭐 해봤자 5, 6천 불 더 쓰면 타주에 있는데도 보내니까 그럼 최소한 뭐 보스턴이라도 보내면 배우자라도 진짜 그런 경우 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 청첩장 한 3번 받아서 무지하게 잘 살아요 지금. 오. 예, 뭐 네. MIT생도 만나고 네. 하버드생하고도 결혼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뼈 있는 말이고 사실 진학과 재정보조를 이게 잘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뭐 진학 따로 재정보조 따로 그러지만 재정보조라는 방식을 입학 사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네. 그리고 첫째 재정보조를 잘 주려면 재정보조의 공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공식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이 계산이 돼서 네.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계산이 된다고 그랬죠. 네. 네. Expected Family EFC. Contribution. 네. 예, 그래서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이 재정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인데 네. 그 대상 금액에 대해서 사립대학은 대개 한 92에서 100%를 지원해주지만 예. 주립대학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60-70% 재정보조를 간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제출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adverse effect 나한테 그러니까 역행을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확실한 예를 들어서 좋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사전 설계 방안은 더더욱이 중요한 거예요. 네. 특히 이렇게 학생들이 경쟁을 많이 하는 사회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네. 진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 저희가 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정관념의 변화는 되게 중요해요. 네. 되게 이제 전화 오셔서 요즘에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이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의문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지만 네. 그런 분들의 99.9%가 한 가지 질문이지만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하실 거예요. 네. 내가 기침을 많이 한다고 네. 약국 가서 나이키를 찾지만 네. 실제는 결핵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전 종합적인 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재정보조 공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한순간의 선택, 그 한순간의 내용 때문에
주머니 돈이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사립대 같이 재정 보조를 잘해주는 데는 부모가 살고 있는 프라이머리 홈, 집의 자산, 에쿼리 부분, 네. 순자산 부분이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계산하는 방법도 현재 마켓 밸류로 할지, 세금을 매기는 텍스 어세스먼 밸류를 할지, 연방정부가 고시하고는 페더럴 하우징 인덱스 밸류를 할지에 따라서도 간단하게 수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그냥 단순한 추측으로 진행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래닝이 사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펩사요. 네. 연방정부에서 주는 이 재정보조 비용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게 네. 바로 FAFSA, 펩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첫째 개념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펩사는 신청서일 뿐이에요. 아, Free Application. 예. 그러니까 펩사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건 펩사를 제출했을 때 미 교육부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말하는 펠 그랜트, 연방정부의 기금은 펠 그랜트입니다. 네. 그 작년에 보면 우리가 5,700 한 95억을 이런 식으로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6,175억을 막 이렇게 돼서 네. 연방정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펠 그랜트를 200몇십으로 올렸다. 네. 하지만 네. 실제 내부적인 공식에 들어가 보면 공식에 적용되는 부모의 자산에서 48세 정도 먹었다 그러면 원래 예전에는 한 23,600원 얼마건 이만큼은 계산 안 하겠다 자산에 할게 예. 했던 것이 공제 쪽. 그게 10,000불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수입이 33,600 이상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들어간 애들 네. 그리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5.65%의 가정 분담금이 올라가니까 네. 실질적으로 재정보조의 예산은 200몇십 프로 올렸다 그러고 그 가정 분담금은 네. 그거보다 더 많은 액수가 증가를 하게 했으면 네. 실질적인 혜택 면에 있어서는 옛날에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던 학생이 못 받게 되는 거죠. 연방보조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 학생당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학생당 100불씩만 줄여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어마어마. 300만 명 이상이 졸업을 합니다. 27,000개 고등학교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자산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자산이 있고 계산하는 수입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 가장 독약으로 작용하는 포이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자금 목적으로 저축한 플랜들 오이구 플랜이라든가 네. 에듀케이션 IRA나 코브델 세이빙스 그건 반드시 학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재정보조는 연방정부가 주는 것도 재정보조, 주정부가 주는 것도 재정보조, 대학이 주는 것도 재정보조, 부모가 해주는 것도 재정보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에 있어서 그 서플먼트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 네. 꼭 물어봅니다. 당신의 부모가 너의 부모가 얼마나 서포트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는 액수는 진짜 안 줘요. 그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 진짜 중요하죠. 거기다가 0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러면 가정부담 비교했을 때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연방법이라는 거는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아주 배드 인텐션으로 네.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5만 불까지 벌금에 2년 동안 이제 유니폼을 입고 네. 눈물 젖은 샌드위치를 먹어요. 눈물 젖은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아이고 그럼 또 안 돼. 영어로 쓰면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계산을 또 해서 좀 그게 정답은 있죠. 네. 정답은 나중에 따로 AGM 인스티튜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학자금용으로 저축하는 분야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untaxed income이 굉장히 중요해요. untaxed income. 네. 왜냐, taxed income이 있고 untaxed income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세금 보고하죠. 네. 그건 taxed income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taxed income과 또 taxable income은 달라요. 아, 예, 예. 예, taxed income은 내가 세금 실제로 gross 내는 income, 거고. gross 네. income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돼서 어드저스 gross income이 있고 네. taxable income은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의 네. 수입 부분, 그 네. taxable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뭐 25,000 버는데 나중에 expense verification에서 한 달에 4,000불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 다 잡아내요, 요즘에. 예. 그러면 그 설명을 잘 해야죠. 그 설명 한마디를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똑같은 H지만 하나는 해문이고 하나는 해리돼. 예. 멋있는 말이죠. 그거 진짜 멋있는 말인데. 예. 저는 홍입니다. 위에 홍이죠.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해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그럼 금년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을 내지 않는 도움이잖아요. 네. 언택스드 인컴으로 가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게 빌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빌린 돈은 인컴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언택스드 인컴이라는 거는 그 돈을 세금을 안 내고 썼으니까 그거를 얼마를 벌어야 그만큼 쓰느냐에 갖고 오히려 추가적인 가정분담금이 증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그 정도의 인컴을 보고 그것까지 추가해서 보고를 하는 인컴보다도 한 130% 이상의 가정분담이 올라가고 네. 더욱더 취약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은퇴를 목적으로 401k, 네. 뭐 403b, 네. 또 TSP, 뭐 IRA, 네. 뭐 이런 식으로 W2 선상과 우리가 세금보고 선상 1040에 실지 보이는 것들. 네. 그러면 뭐 공제하는 거 잘 안 보이는 라파엘에는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학이 세금 보고서 말고 나중에 텍스 트랜스크립을 띄워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세금 보고서도 받았는데 왜 트랜스크립을 따로 보냐면 바로 그런 거 잡아내기 위해서. 거기는 트랜스크립이 뭐예요? 성적표 같은 거 아니야? 네. 모두 다 나옵니다. 모두 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퇴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쯤 나이가 되면은 본인도 은퇴 준비를 해야 될 나이잖아요. 예,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거죠.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건 당신 문제고. 문제는 아니 그렇게 해서 늘 돈이 있으면 뭐 우리가 봉이 있냐. 그 돈부터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냐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세컨드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인베스트먼트 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서 렌트 수입이 들어오는 거. 네. 그런데 뭐 부모는 말하죠. 거기서 하나도 안 남아요. 뭐 그래서 그거랑 몰개지 거기에 내는 거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런 네. 경우도 많죠. 그건 당신 뜻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걸 쓰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몰개지를 갚았다 그러면 몰개지에는 원금과 이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자는 세금에서 공제를 하고 원금은 본인은 자기 자산으로 축적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 렌트 수입을 갖다가 본인이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2,000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1년에 24,000원. 그러면 그걸 세금을 낸 다음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 그만큼 솔직히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재정보조 담당관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네.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W2 인컴이 있는 사람이 설계하는 방법은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401k 딜레이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아니면 403b 딜레이 테크닉이 있는데 네. 이제 요런 관계 딜레이 테크닉을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IRA도 뭐 세금을 내는 IRA가 또 있고 뭐 세금 예, 라프가 이제 뭐, 공제는 안 되지만 네, 나중에 뭐 세금 내는 게 있고 그것도 입증할 수 있어요. 사실 일반 IRA 하는 분이나 라프는 나중에 쓸 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는 지금 말은 제가 차이가 오피니언이지만 없군요. 네. 원래는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라프는 네. 세금을 안 내고 텍스 프리로 쓸 수 있다. 네네. 근데 IRA는 세금을 나중에 내고 써야 된다지만 네, 네. 제가 만약에 스페셜하게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있으면 그게 왜 아무 차이가 없느냐 하는 걸 입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항상 모든 거는 verifiable 데이터가 돼야 돼요. 오피니언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검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네. 오피니언은 역지받을 수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하면 안 되고요. 네.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뭐 펜션이나 프로핏 쉐어링 플랜을 준다든가 아니면 디파이드 베네핏 플랜, 인플로이 베네핏 공제한다는 그래서 설사 자기 혼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도 네. 어느 누구든지 그거를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케줄 C 인컴을 조절을 하든지 스케줄 K1 인컴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C 코퍼레이션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또 그 디덕션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한국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요. 네. 예, 항상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고 네. 길이 있는데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마감 일자가 당겨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예. 이제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길을 쓰고 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설사 펩사만을 파일을 한다 그래도 네. 자체적으로 질문하는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 이제 다 알아요. 부모님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머리 회전. 두뇌 플레이. 예, 두뇌 플레이 정도는 이미 대학에서는 읽고 들어가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보다는 합법적으로 검증된 상황에서 우리가 사전 설계가 되게 필요한데, 네. 우린 벌써 12학년이라서 그렇게 언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은 홍역을 알릴지 몰라도, 당장이라도 일단 해서 그 다음 연도라도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진학에 있어서 대학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재정 구조에서 어떤 대학을 선정해서 그 코드를 넣어주냐에 따라서도 네. 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훨씬 더 입학 사정에 있어서 합격률도 올려줄 수도 있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잠깐 아카데믹 인덱스 컬큘레이터 얘기하셨었는데. 그 기밀인데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냐면 입학 사정을 할 때 부모님이 요즘에 그러니까 판단력이 정확히 쓰지 않는 게 아이가 뭐 GPA가 거의 만점이고 SAT 성적이 뭐 1540, 1560 막 나왔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비리그 넣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아이비리그 8개 학교에서 많이 뽑아야 18,000명 이상 뽑질 않지만 27,000개 고등학교에서 30여만 명이 졸업을 해요. 그럼 전교 1등만 해도 27,000명인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 밀레니얼 베이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풀이 늘어났잖아요.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매일 이렇게 만나지만 한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에서 며칠 전 만났던 분은 10학년인데 뭐 처음 SAT 봤는데 1560 나왔대요. 만점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일단 점수가 잘 나오고 여러 가지 하면. 그러나 그거로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GPA가 있고 SAT1이 있죠. 그 다음에 SAT2. 좀 크게 발음하면 튀지만 SAT2.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SAT2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SAT2는 AP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 학력에 나온 예를 들어서 GPA라든가 이런 거를 다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이게 개미 인덱스 캘큘레이터. 그래서 실질적인 그거를 하게 보면 우리 애가 1에서 10점까지 있는데 10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7점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러니까 SAT2를 많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거나 없다거나 점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브젝트로 관계된 전국적인 시험에 있어서 그 점수는 낮은데 뭐 GPA가 높다 그러면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는 인플레이드 GPA, 싸구려 GPA거든요. 제가 들은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완전히 만점이거든요. SAT도 만점, GPA도 4.0인데 대학에서 떨어진 거예요. 거절을 당한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출석 일수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건 태도 불량이죠. 네. 예,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애는 워낙 많지만 입학사정관이 에세이를 평가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착한 애들. 예, 일단 가시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사고방식에 표출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obstacle이 있었는데, 예,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내용 중에서 만약에 편견이나 가시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떨어져요. 아이고. 그리고 전공 하나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공도 그거를 입증할 만한 어떤 어치먼트 레코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많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하지만 그거는 전인적인 그 학생을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걸 판단하지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퍼스널 퀄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통해서 어떤 어치먼트 레코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커먼 애플리케이션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Honors and Distinction에 들어가서 어치먼트 레코드를 적으라고 되는 5개. 네네네. 근데 적은 다음에 이게 어느 레벨이냐? 이게 뭐 스테이시냐, 리저널이냐, 내셔널이냐, 인터내셔널. 그 이유가 그걸 다 점수로 바꿔주고 그걸 다 평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자, 오늘 재밌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그 마감일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합격률이 많이 바뀌었죠. 합격률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따끈따끈한 거. 네. 이번에 우리가 애틀란타 중앙일보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칼진 페어에서 사실 합격률이 많이 바뀌었죠. NYU 같은 데가 2년 전에 합격률이 28%에서 네. 작년에 19% 그리고 금년에 16% 떨어졌어요. 우와. 그러면 우리가 28%에서 16%면 그래도 12%면 뭐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시나 본데 12%가 아니에요. 28분의 12%지. 그러니까 42.9%가 떨어진 거예요. 와. 근데 42.9%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진 거죠. 네. 예, 좌석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NI가 인기가 엄청나네요. 파리스쿨이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하긴 다들 뉴욕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니, 학교 폄하하는 건 아니다. 그냥 제가 여담. 뉴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도 지금 23% 정도가 떨어졌고. 와. 2년 동안. 네. 여기 보면 듀크도 한 23% 정도니까. 아이비급 애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를 착각이라고. 예,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는 거를 판단의 오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모리만 하더라도 24% 가깝죠. 와. 23.5. 우리가 조지아텍 그러면 17.4. 1540도 떨어지고. 조지아에 있는 학교들도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합격률에 떨어지는 수가 많아져야지 학교 입장에서도 더 홍보가 잘 되죠. 야, 우리 학교 보통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좋은 애들이 더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재정 구조의 변동도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눈에 안 보이는,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네. 테크니컬 미스테이크. 옵스.
테크니컬 미스테이크. 네. 네.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네. 몰랐어요. 아무나는 몰랐어요, 군요. 네, 몰랐어요. 네. 아니, 그리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선호하는 뭐 USC 같은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같은데 네. 30% 이상 가감이 와. 되고요.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 시카고도 한 32, 3%가 떨어졌고요. 밴더빌트도 있네요. 그러면요, 밴더빌트도 여기는 39%.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거의 아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성적이 높으면 뭐 아무래도 얘가 뭐 인턴십도 그렇고 뭐 메디컬 스쿨 가기에 적합하게 틀을 짜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원하는데 다 떨어지고 결국은 주에 있는데 갔다가 트랜스퍼를 하지. 근데 거기서 또 배우자 만나갖고 다시 안 하, 이러고. 그러니까 확률이 있는 도박이에요.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입니다만 네. 이거 외에도 더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요청하시는 분은 뭐 오늘 어떻게 이걸 뭐 제가 독립선수 난독하듯이 다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네,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된 게 많이 있으니까 네. 참조하실 수 있겠죠. 네. 그 AGM 인스티튜트는 전국에 있는 2,900개 대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한 정보 필요하시면 우리 리처드 명 대표님에게 연락하시면 정확한 정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좋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셔야 될 텐데 지금 하필이면 또 마감일도 땡겨지고 해서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아요. 좋은 학교 선택하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AGM 인스티튜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